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함께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현미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심도 있게 또 내용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네, 주제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성장의 중심에 서다. 그리고 지금 원전과 건설 곁들여서 네,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조 단위의 이번에 또 투자가 나왔죠. 유럽의 최대 공조기업을 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네, AI 데이터 센터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몇몇 빅테크들이 투자를 조금 느슨하게 가져가고 있다, 아니면 줄이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흔들림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쪽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뭐 여전히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평가가 중론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일단은 뭐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머니 웨이브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AI, 그 가운데서 데이터 센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의 어떤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1월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 결국 이제 딥시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런 좀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투자가 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상당한 퀘스천 마크가 좀 들어서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투자 축소라기보다는 투자의 방향에 대한 변화라고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의 조정에 의해서 오히려 지금 매수의 구간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의 어떤 규모, 시장의 크기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에서 좀 발표한 거에 의하면 지금 2023년에 지금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시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20조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2034년, 그러니까 지금 조사기관으로부터 지금 11년 후입니다. 지금 1095조로 지금 어쨌든 시장이 커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연평균 지금 11.7%, 그다음에 2023년 대비 2034년은 3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는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프로젝트를 좀 축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 뭐 영국이라든지 뭐 호주, 뭐 인도네시아 쪽에서의 어떤 부지 협상에 대해서 중단하거나 좀 설립 계획을 연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이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줄인다 어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좀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려는 과도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다른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AI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 지금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1조 원 정도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도 지금 7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6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최대 650억 달러니까 91조. 그러니까 결국은 한 3개만 합쳐도 지금 얼핏 봐도 한 350조 이상의 좀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추가를 하게 된다면 거의 한 500조 정도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오픈 AI,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협력해서 지금 한 706조 정도, 지금 5천억 달러의 지금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좀 추진 중입니다. 물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뉴스는 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협상으로 인해서 지금 관세 협상으로 해서 소프트뱅크가 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약간의 좀 투자가 늘어지는 부분들은 어떤 정체라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혹은 뭐 이제 정치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개입된 거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머니 부분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상당히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최대의 지금 IT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 같은 경우도 향후 3년간 AI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터 인프라 구축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5조 원 정도를 쏟아부을 것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특히 여기에 더해서 뭐 중국도 지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방향성에 대한 변화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향성만 확실하다면은 투자는 나설 수 있는 거죠. 속도 조절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감안해 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뭐 AI,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는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멘트 드렸는데 그 삼성이 이번에 독일 공조기업 네, 그 인수한 것도 이 데이터 센터 의미 있겠어요? 뉴스일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8년 만에 지금 조 단위 M&A 네. 지금 이제 좀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하마는 2017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로봇과 관련돼서 어쨌든 네. 뭐 어쨌든 M&A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AI, 로봇 여기에 자율주행 또 XR 같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는 듯한 어떤 그러한 좀 사업 플랜을 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쪽에 같습니다. 돈을 계속 투자를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탑 티어 공조 업체인 플렉트를 전격적으로 인수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AI 센터만 제가 볼 때는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빌딩 제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공항 같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네. 시설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좀 확장되는 제가 볼 때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AI와 관련된 쪽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지금 삼성전자는 확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유럽 쪽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기업을 인수했다는 것은 확실히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도 저는 좀 분명히 염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특히 유럽 네네.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 대한 부분, 물론 원전도 있습니다만 신재생은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와 지금 이런 공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좀 작용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세 나옵니다만은 삼성공조가 16% 갭상승 출발 떠가지고 팍 또 상승폭을 줄였거든요. 결국에 이런 방향성을 확인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M&A 한 게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좀 고질적인 병이 있었죠. 바로 이제 HBM과 관련된 부분과 파운드리 쪽의 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늘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레거시 쪽에서의 제가 볼 때는 반등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레거시 쪽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D램과 낸드 쪽인데 네네.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월부터 관세를 올리다 보니까 수요 측에서 봤을 때 좀 사재기를 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급등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2분기를 지나고 3분기, 4분기가 되면 수요 절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예상이 좀 나오면서 사실은 지금 4월 달, 5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좀 D램 쪽에 대한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 의미를 축소하는 어떤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D램 부분의 1인데 이 회사마저 지금 D램, 특히 DDR4, 5를 지금 다 올렸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수요가 견조하다는 부분. 그래서 D램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H20을 지금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이 부분이 7월 달쯤에 지금 아무래도 좀 시제품이 나오고 중국과 어떤 협의가 일어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 상황에서 H20보다 좀 다운그레이드된 제품을 좀 쓴다는 거는 HBM보다는 이제 GDDR7이라는 좀 DDR 제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또 유력하게 좀 기대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HBM 향으로 여전히 좀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를 좀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이런 좀 D램 쪽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향에 대한 또 다른 좀 매출처가 생겼다는 점. 네네. 여기에 또 HBM 또 최근에 또 이제 4나노에 대한 수율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금 5% 특히 월요일 날 한 5에서 6% 정도 좀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에 봤을 때 상한가가 나올 정도로 좀 큰 상승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의 의미도 네. 사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인수 같은 경우도 향후의 방향성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모멘텀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충분히 6만 원을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뭐 스타게이트를 꾸렸다고 하고 미국에서 이러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뭐 하냐라는 볼멘 소리가 있었잖아요. 네. AI 어쨌든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한 거 GPU 구매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발주는 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월 정도에 한 10,000장 정도 GPU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움직임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 리더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추경은 편성이 됐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한 1조 5천억 정도의 어떤 규모로서 GPU 만장에 대한 어떤 조달 여부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AMD, 인텔 등 어떻게 보면 좀 기업들에게서 최첨단 GPU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한 좀 국내 사업자를 좀 찾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상당히 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8월 정도면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만 장을 미리 좀 확보하는 부분들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의 색깔과는 좀 별개로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을 좀 따라가야 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규모를 보게 되면 지금 앞에서 미국이 스타게이트가 약 한 700조 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지금 중국 관련된 부분들 EU도 지금 300조 지금 프랑스도 160조를 지금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금 투자가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뒤늦게 뛰어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 쪽도 저희가 볼 때는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AI 인프라의 조기 확보 중요성에 대한 부분, 특히 시의성을 좀 고려하면서 어쨌든 상당히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와는 별개로 AI, 특히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임을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관련된 산업군의 범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같이 다 아우러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약간 데이터 센터 사실 좀 공부할 게 좀 많은 네. 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뭐 GPU 같은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부각이 됐습니다만 뭐 서버라든지 전력, 냉각 여기 좀 냉각 같은 경우 오늘 좀 이제 키워드로 나오긴 합니다만 네. 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또 여기에 또 어쨌든 건축까지 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산업군이 응축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크게 나누게 된다고 하면 지금 반도체 산업이 한 40% 정도, 뭐 전력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쪽에선 한 60% 정도가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좀 나누는 제가 볼 때는 좀 산업군으로 좀 나누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는 또 범용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이 좀 트렌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력과 관련, 특히 전력원과 관련돼서 최근에 뭐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이 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주목을 받습니다만 지금 냉각이라든지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PU에서 좀 발생하는 고열을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첨단 냉각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네트워크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광 케이블이라든지 광 트랜시버 같은 부분도 필수 인프라로 떠오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가장 핵심은 좀 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GPU, HBM, 뭐 SSD 같은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도 산업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세그멘트를 좀 나누고 그와 관련된 대장주를 찾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섹터와 그렇게 관련해서 세분화되면 우선순위, 선순위 정해야 되잖아요. 네, 네. 오늘 주제에서는 원전하고 건설을 짚어주셨던데, 네, 전략으로 연결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원전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원을 좀 체크해 봤을 때 저는 이 원전 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미 미국 기업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50년까지 현재 4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발표를 통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저는 뭐 52주 신고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눌렸을 때 진입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건설 쪽을 말씀드렸는데 건설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원전과도 좀 연관이 있고 지금 데이터 센터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장주로서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가 좀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제 DLENC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특히 DLENC 같은 경우는 SMR과 관련돼서 지금 사업에 다각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에 더해서 플러스 지금 원전과 관련된 쪽도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원전 그리고 건설이 일단은 데이터 센터 여기에 플러스 전력원으로서 원전과 지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여기에 대해서 DLENC 정도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1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종목까지 해서 저희 잘 점검해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에서 오늘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더라고요. 최첨단 GPU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서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정부의 이제 움직임도 빨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삼전이 오늘 또 플렉트 인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산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순위로는 원전과 건설을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첨부해서 들어봤네요. 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